안녕하세요. DM 코리아 운영자 박사부입니다. 5월 31일 토요일 전산운용 건축제도 기능사 프리 영상에 좀 오류가 심했어요. 그래서 리뷰를 포함한 수정 부분을 잠시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음, 제 썸네일이 좀 섬뜩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제가 뿔남 박사부 이렇게 적어놨죠. 좀 재밌게 얘기하고자 이렇게 올리는 거고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시고. 근데 어 이거는 그냥 어그로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뭐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가 뭐라고 할 입장도 못 되고요. 그리고 저보다 힘도 세고요. 그리고 전화하면 정말 친절해요. 뭐라고 못해 절대로. 너무 친절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죄송해요. 어그로 한번 끌어보고 싶어서 한번 해 봤어요. 근데 이제 뿔난 이유 제가 뿔난 건 맞아요. 학생분들하고 이렇게 여러 대화를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 첫 번째 이제 '아 바뀌고 정신없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제 월요일 시험 치른 학생도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력공단에서 좀 한번 봐 주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쓴 것도 맞고요. 일단은 이 뿔난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면 출력에 문제가 있다. 일단 오류가 있었어요.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몇몇 자리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음 뭐 문이 없대요. 문이 출력이 안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학생분이 너무 당황해 가지고 한 5 분인가 10 분인가 그걸 보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가 막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준이 시험장마다 중구난방 생쇼를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몇 년 전 옛날부터 그랬죠. 옛날부터 그랬는데 아니 시행을 했으면 그 시행한 부분을 좀 전국으로 좀 확실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잡아 주셔야죠. 이게 어떤 기준이냐라고 하냐면 어느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는요. 출력을 할 때 "PDF로 출력을 하세요. 그렇게 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얘기해도 되나? 동부. 아 진짜. 아니 다른 데는 다 그러는데 왜 거기만 난리 생쇼를 부리요? "PDF로 하지 마세요." 이러고 막 난리가 났나 봐요. 그리고 무조건 나와 가지고 출력을 하라고. 응? A는 되고 B는 안 되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기준을 딱 잡아 주셔야지 이 뭐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이러면 어떡해.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만 혼동을 많이 주고 선생님들만 욕을 먹잖아. 응? 이거 뭐 어떻게 기준을 딱 잡아 줘야죠. 이 뭐 시험장마다 뭐 "여기는 된다. 저기는 안 된다." 그럼 뭐 백업 파일도 만들지 말래요? 아니 백업이 안 되면 그럼 튕기면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어디는 된다. 어디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거기서 시험을 쳤었어요. 시험을 쳤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안 했거든요. 한 7-8년 전인가? 재미 삼아서 제 집이 근처라 가지고 그냥 가 가지고 놀러 가서 이제 재미 삼아서 시험도 치고 뭐 매년마다 거의 가기는 하는데 갈 때마다 좀 짜증이 나기는 했었거든요 저도. 근데 어 이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 볼까 싶은데 에이 구독자도 뭐 몇 안 되는데 누가 보겠어? 안 그래요?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이렇게 놀면서 음 얘기해 보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시험장 PC 시설 관리가 좀 아우 이건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음 PC 시설 관리 제가 좀 이따가 보여 드릴 텐데 아니 드라이버조차도 안 잡혀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이거 어떻게 컴퓨터를 써요? 컴퓨터가 이미 심근경색, 부정맥, 애가 그냥 완전히 병들어 가지고 난리 생쇼를 부리는데 응? 거기서 시험을 어떻게 쳐? 컴퓨터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제가 얘기하는 그곳은 지금 제가 교육하는 곳보다 컴퓨터가 더 좋아요. 더 최신형이에요.
물론 저희도 최근이 아니지 2년 전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쪼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학생분들이 단체로 "저기선 절대 시험을 칠 수 없어요. 저건 컴퓨터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 거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신도시고 아니 불과 몇 년 만에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작년부터 슬금슬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3년 전인가 2년 전까지는 "쌤 컴퓨터 너무 좋아요. 깔끔하고요. 한 가지 단점은 책상 아래에 서랍 형식으로 키보드가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그거 말고는 다 좋았어요." 이랬거든요. 아니 이젠 뭐 그건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PC를 좀 꾸준히 적어도 1 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도 좀 하고 드라이버 관리도 좀 하고 그래 줘야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한 곳이 거의 대다수 어디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야. 이게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 국비로 교육을 시험 기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곳이 어떻게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 답답하네. 좀 얘기 좀 한번 해 보고는 싶었어요. 음. 그냥 뭐 드라이버만 업데이트를 1 년에 한 번씩만 해 줘도 큰 문제 없을 텐데. 음. 한 7년 전, 8년 전, 10년 전 썼던 그 복구 프로그램으로 계속 백날 쳐나 복구를 해 봐라. 그게 되나. 드라이버도 업데이트 해 주고 윈도우즈도 좀 업데이트를 해 주고 어? 윈도우즈 설치하는 것도 부팅 디스크도 1 년만 매년마다인가 2 년마다인가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걔네들이 최신화해서 계속 올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부팅 디스크 같은 경우도 적어도 1 년에 한 번 또는 2 년에 한 번씩은 한번 새로 구워 가지고 써야 되는데 어딜 보면은 뭐 한 10년 지난 건 좀 심했지. 한 7년 된 거? 거의 초창기 윈도우 10이 초창기에 나왔던 걸로 아직도 그걸로 그냥 계속 돌려서 쓴다거나 또는 윈도우 11 완전 초창기에 받아 가지고 쓰는 걸 그냥 아직도 그냥 갱갱하게 돌려 가지고 쓰는 이건 그 관리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안 힘들어요 전혀. 제가 있는 교육기관은 제가 쌩 쩔어 버리거든요. 나 나간다고 협박하고. 어 그래서 2 년마다 한 번씩 PC를 교체를 해 줘요 저희 반만. 이런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다. 음. 다른 반도 교체를 다 저희는 다 해 줍니다. 다 해요. 교체를 하고 그리고 말만 하면 다 해 주거든요. 그리고 시설 관리가 이제 일반 뭐 게임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드라이버가 되도록이면 최신판으로 되어 있어야지 좋거든요. 물론 아닌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있는데 근데 최신판 완전 최신판 말고 그래도 올해 나온 이렇게 올해 나온 드라이버 관리를 해 가지고 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걸 안 해 주셔. 저희 교육과는 제가 뭐라고 하고 부팅 디스크 만들어 줄 테니까 USB 가져와요. 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가지고 다 배포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누군가가 이거 시설 관리를 한 명만 이렇게 좀 잡아 가지고 기준 잡아 주면 절대 이럴 일이 없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 우선 좀 뿔 났다고 얘기를 이렇게 해 놨으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는 좀 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비판을 하려고 하면 뭐 끝도 없죠, 누구나 다. 근데 이제 비판보다는 최대한 칭찬이 훨씬 어렵거든요. 비판하는 건 정말 쉬워요. 난 무지해도 돼. 무지하면 더 비판하기 쉬워요. 모르니까. 음. 막 비판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 그러네?' 뭐 그럼 말지 뭐. 이게 사람의 심리잖아. 근데 어 최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어 뭔가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함부로 비판을 하지 않거든요. 예 저도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학생분들이 자꾸 피해 보니까 이번에도 학생 한 분이 어 제가 이 바로 전 영상에서 한 분이 떨어졌다라고 했잖아요. 그 학생이 이제 마지막에 여차여차 해 가지고 컴퓨터 성능도 안 좋고 막 나오지도 않고 제대로, 그리고 하필 또 어 오토캐드가 아니고 대안캐드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으로 가 버렸네. 근데 거기선 또, 근데 이 학생도 그냥 그걸 썼어도 큰 상관은 없었을 텐데 약간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 오토데스크 아니면 못 써요." 해 가지고 그걸 켰는데요. 그쪽에서 말하는 게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교육기관에서 이걸 쓰지 않는데 설치는 되어 있다. 근데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우리는 책임지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응? 너무 좀 냉랭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몰라요. 이 몇 년 전에도 거기 한 분 갔다가 제가 알기로는 신고하고 막 난리 생쇼를 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학생분이 열 받아 가지고. 어 오토캐드가 아니고 무슨 메커니컬 설치해 놔 가지고 건축 시험 치는데 메커니컬 켜 놓고 "그냥 그걸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 학생분이 엄청 풀려 가지고 그 막 신문고에 신고하고 막 난리 친다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번엔 또 대안캐드 가지고 또 난리가 나네.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인력공단에서 뭔가 확실하게 좀 기준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외부에서 이제 뭐 부탁하는 개념의 뭐 기술 사립으로 되어 있는 기술 학교라거나 또는 뭐 학원 또는 대학교 뭐 이런 곳이라면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라면 충분히 관리 가능하지 않은 건가 싶기도 하고, 그것도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그쪽 관련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저도 이제 최대한 뭐 이런 내용을 올려드리기 싫었는데요. 학생분들이 자꾸 피해를 보니까 이 좀 화가 나요. 그래서 욱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욱해서 썼고, 예, 그리고 도면 출력은 그냥 웃자고 얘기한 건데 충분히 이번에 확 바뀌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런 부분에는 아마 다 감안을 하고 있을 거예요, 도면 오류는. 이 공단에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채점을 할 때 감안해서 채점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것도 제가 공개를 해 놓을게요. 인력공단에서 만약에 본다면 '아, 출력에 저런 오류가 있었구나. 저기선 감점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의중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뭐 시험장 시설 관리 이거는 뭐 이게 뭐라고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러면 도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수정 전도면인데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죠. 수정 전도면에서 학생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하나하나 수정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가장 흡사하게 바꿔 보였는데 요번에 그 토요일 날 시험 치는 학생들이 저희는 좀 많은 편이었어요. 8 명인가 9 명인가 그래 가지고 단체로 모여서 쏙닥쏙닥하면서 막 이것 수정하고 저것 수정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방이 이렇게 짧았다고 하고요. 요 선분이 더 길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더 길어서 저는 이게 7분의 3 을 반대로 얘기했어요. 반대로 이해해 가지고 저는 여기서 '아, 요 정도만 보이는구나.' 싶었는데 또 학생분 한 분은 아예 안 보여서 저 안 만들었는데요. 그랬던 학생분들 한 명 계셔 가지고 그러면 안 보이는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길게 좀 많이 보였다고 하고 "테라스가 엄청 길었어요."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거 추릴래야 이 12,100 인가 12,000 인가랑 요 전체 길이는 무조건 맞대요. 그리고 지붕마루. 왜냐하면 제가 어 그 전날에 제가 신신당부하거든요, 학생들한테. 학생분들에게 이 전체 사이즈, 가로 세로 사이즈, 그리고 지붕마루가 가로인지 세로인지, 그리고 지붕마루 위치가 몇인지 그것만 꼭 알아주세요. 나머지는 어디가 잘려 있는지. 나머지는 그냥 대충 끼워 맞춰 가지고 그냥 보여줘도 상관이 없으니까
잘린 부분하고 여기 이제 지붕마루하고 뭐 이런 것만 좀 알아봐 달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상세하게 이거 저거 막 설명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단체로 모여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막 보다 보니까 음 쌤 이제 진짜 시험 도면하고 많이 흡사해졌어요."라고 했고, 근데 이 부분은 도저히 아무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군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건지 몰라 가지고 물론 뭐 여기도 이제 칸 하나 쳐 가지고 여기 실외기실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저는 이렇게 외부에 넣어 둔 거는 여기에 간단하게 뭐 선반 같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세면대 뭐 카운터형이라든지 세면대 이렇게 넣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파우더 롭으로 쓸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세면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그래 가지고 '혹시라도 이렇게 돼 있나?' 싶었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학생분들이 다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모호하다 해 가지고 고민하다가 '에이 기억 안 나면 넘어가자.' 하고 넘어갔고요. 자, 요거는 방이 이렇게 좀 쪼려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문이 혹시 여기 있고 여기 뭐 드레스룸 같은 거 있고 이렇게 방 하나 아니었냐라고 유추를 했었는데 학생분이 절대 아니래요. "여기 문은 요 뒤에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 문이 이렇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써도 되긴 되거든요. 이게 방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몰라서 일단은 이렇게 들어갔다. 자, 그리고 일단 문제 도면 보여 드릴게요. 이게 문제 도면인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때는 어디가 문제인 것 같나요? 일단은 첫 번째, 이건 공통적인 오류입니다. 공통적인 오류인데 이 지붕마루예요. 이 시 31일 날 시험 치신 분들 보면 아마 다들 '아 맞아. 저기 저랬을 거야.'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지붕마루를 진하게 표현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공개 문제로 이렇게 표현해 줬으니까. 근데 좀 생각을 하자.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어떻게 보여요 이거?' 학생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창문인지 몰라 가지고 그냥 대충 했어요. 응? 여기 절단면이잖아. 아니 여기가 절단면인데 이게 안 보이면 이게 무슨 창인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써요? 뭐 미들창인지 픽스인지 뭐가 보여야 하지. 예, 이런 거는 이제 좀 수정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전 당연히 이렇게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학생분들이 "아 저렇게 보니까 잘 보이네." 이러면서 나중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쌤 그 시험에서 이게 다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래 좀 당황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고 저는 그런 이해를 해요.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러는데.' 제가 올려드린 모범 답안도 틀린 부분 되게 많잖아요. 저도 이거 라이브로처럼 이렇게 녹화를 하고 검토하고 제가 뭐 다시 찍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틀리면 틀린 대로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좀 시험인데 이런 건 좀 확인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면 제가 뭐라고 절대 안 하죠. 근데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아 이건 좀 그렇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도 마찬가지야. 이건 몇 분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한두 분이 그런 것 같아요. 출력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이 인력공단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이것도 출력을 인력공단에서 한 번에 해 가지고 주는 건지 아니면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출력을 그 본부에서 하거든요. 시험 치는 곳. 거기 본부 하나 딱 자리 잡아 놓고 거기서 출력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담아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이 처음에 엄청 고생했대요.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문이 없어 가지고 '이게 뭐지? 문이 왜 없지? 다용도실이랑 보일러실인데 내가 배운 바로는 다용도실에 문이 없으면 안 될 텐데.' 이게 아예 그냥 뻥 뚫려 있었나 봐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뻥 뚫려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고민했대요. 너무 어이없어 가지고. 근데 이제 같은 자리 다 이제 그 같은 시험을 치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른 시험도 같이 섞여 있죠 이제는. 그래서 이제 A형, B형 이렇게 나누지 않고 여러 이제 시험이 섞여 있다 보니까 커닝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시험 문제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렇지 싶어요. 예, 그런데 이 학생이 한참 고민하다가 예 나중에
이게 슬쩍슬쩍 보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이 학생이 제가 이거 얘기할까 봐 절대 얘기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절대 주변 안 보고요.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 이건 분명히 뭔가 오류일 거야.' 하고 문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그 학생분이 무조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요. 정말 되게 이 성실한 학생이고 그리고 규칙을 되게 딱딱딱딱 정하는 학생이라서 왠지 그럴 것 같긴 해요. 아무튼 뭐 여기에 문의 없이 출력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출력 부분에서도 예전에도 문제가 좀 있었긴 했는데 아무튼 요런 부분 그 장난으로 한두 명만 없앤 거야? 신기하네. 자 그리고 제가 올려 드린 것 중에 오류였던 거는 여기 창문 두 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거실처럼 큰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1,500 장짜리 1,500 짜리 창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어허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크게 틀어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학생분들하고 제가 이제 풀이를 해 드리면서 요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떤 게 나왔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한번 보여줄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요 부분만 좀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게 오르내리 창이라고 하죠. 여기서 고정이 이제 고정 하나 돼 있고 얘를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오르내리 창 같다 싶으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런 오르내리 창 같은 경우는 이제 표현을 해 주면은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는 이 오르내리는 창이 여기 잘려 있으니까 얘는 잘린 면이고 얘는 보이는 면이란 말이에요. 안 보이지. 잘려 있으니까 안 보이죠? 얘는 잘려 있고. 그럼 잘려 있는 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안 보이는 면은 이렇게 숨선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그 규격상으로는 요게 없어요. 한쪽 솔리드로. 이게 오르내리 창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선 하나 찍어 가지고 어라? 왜 충전 나오냐? 그냥 해칭 할까? 자 이렇게 선 하나 찍어서 이 공간을 주고 이게 오르내리 창. "야 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오르내리 창 이렇게 많이 쓰고 그리고 좀 정식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면 이렇게 숨은 선으로 하나 들어가고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측면에서 이렇게 오르내리로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통상 현장에서 미들창이라고 하죠. 얘를 이렇게 밀어 가지고 쭉 연결해 주는 거 반은 닫혀 있고요. 자 이게 2024 년도에 KS 규격으로 변경이 됐어요. 미리 켜 놓는다는 걸 깜빡했네.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항상 재부팅을 한번 하고 영상을 찍기 때문에 재부팅을 하고 다시 켜 놓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KS 규격이잖아요.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KS 밖에 없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걸 믿으면 그게 답이다. 그래서 제가 저 믿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제 기억의 한계점, 제가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유튜브도 저는 항상 믿지 말라고 하죠. 진짜 많이 믿어봤자 20%, 보통 저는 5% 이상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다는 거는 그 사람을 더욱더 믿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건 내가 검토를 하고 내가 직접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이제 찾아보는 사이트를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일단 내려가서 볼게요. 요르르르륵 내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기호 다 있죠. 다 있으니까 한번 슬쩍 보면 되는데 자 이 개폐 방법을 한번 볼게요. 개폐 방법 보면은 제가 학창 시절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서는 뭐 여기 밑에 이제 밀창, 끌창 제 기억으로는 이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겠지. 저도 뭐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운다고 외웠었는데 학창 시절에 되게 20 년이 넘어 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제 기억으로는 이거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밀창, 끌창 그리고 밀여닫이창, 끌여닫이창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요것도 보면은 어 이 용어가 검색을 해 보면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와요. 미들창 하면 나옵니다. 근데 밀창, 끌창 이런 거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이게. 그렇지만 이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면 KS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국가 표준 규격으로 잡혀 있는데 왜 검색했는데 위키백과라든지 이런 데서 왜 안 나오는지 몰라? 자, 일단 이 오르나이 창이 있고 이렇게 쭉 있죠. 자, 우리 밀창. 밀창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하면 민다라는 거예요. 밀어. 밖으로 민다. 그래서 이렇게 벽이 있으면 외부로, 외부로 이렇게 밀려서 나오는 것.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밀창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끌창이라는 부분은 벽이 이렇게 있으면 외벽 기준이 있으면 끌어들인다 해 가지고 끌창. 자세 몸쪽 실내 쪽으로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창 해 가지고. 자, 이 끌창은 어디에서 보일까요? 많이. 이런 끌창 같은 경우는 물론 옆으로 이 끌여닫이 창이죠. 끌여닫이 창으로 보이는데 자동차 왜 봉고차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밀었다 끌어당겼다 이렇게, 물론 그 뭐 밀창도 있고 끌창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밀창이겠구나. 아무튼 끌창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내는 거, 이런 용도다라고 볼 수 있고, 하부 개폐, 상부 개폐는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밀창, 이걸 이제 현장에서 뭐 미들창이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 미들창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이게 밀창이 되겠죠. 밀창, 밀었다 이렇게. 자, 이런 밀창 같은 경우도 그냥 똑같아요. 이 중간에다가 이제 힌지를 박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틀이 더 있는 거고, 위에는 그냥 픽스처럼 이렇게 딱 붙박이 창 만들어 주고, 얘를 그냥 앞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열린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그만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는, 이걸 그 현장에서도 거의 다 뭐 중심선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정식으로는 가상선이라고 해서 2점 세선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상상선 또는 가상선이라고 불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되는 부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있지만 얘가 최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열린다라는 걸 표현해 줄 때 쓰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평면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요게 열린다 이거 있죠. 이걸 조금 도면 좀 '여긴 좀 잘했네.' 하는 부분은 중심선을 써요. 중임선을. 근데 정식으로는 얘는 가상선이죠. 이점세선을 따로 지정을 해 주는 게, 그게 이제 올바른 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KS 기준으로는. 자, 일단 뭐 이렇다. 그리고 이거 이제 밀창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측면에 보면 이게 이제 붙박이, 이렇게 그냥 막 픽스라고도 하죠. 예, 붙박이 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나온 건지 뭘 알 수가 있나? 왜 모르죠? 막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좀 얇은 거예요. 거의 너무 두꺼워 가지고 애초에 아예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험 자체가 오류인 거지. 안 그런가요? 네,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처음 개정되고 처음 나오는 거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개정되겠죠,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 이 치수도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겠지, 이거는. 이거는 확실하게 그 학생이 진짜 막 신신당부하면서 절대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는 그러면 그 이의 제기하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갔거든요. 시험지도 받으면 그 시험지에 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꼭 보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의 제기하면 거기서 바로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나중에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그 신고하라고 했어요. 신고하라고 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단이 이렇게 있고 여기 1200 이라고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치수를 넣을 수도 있죠. 굳이 여기다 이렇게 넣을 필요는 없었거든요. 없는 게 덜 헷갈렸을 거야. 학생분들이 여기 치수 1200인 거 보고 한 분이 실수했어요. 높이가 1200 인가 하고 '이거 가로 평면도잖아. 평면도잖아요.' 근데 이걸 왜 높이로 착각하면 안 되죠. 계단이 5 칸이니까 전체 길이가 1200 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이걸 일부러 낚으려고 표현한 것 같아, 왠지. 이건 너무 좀 안 좋게 생각한 건가요? 친절하게 여기 틀리지 말라고, 계단 5 칸이니까 계단이 좀 많으니까 틀리지 말라고 이렇게 선심 써 가지고 이렇게 넣어 주신 건지, 그렇겠죠? 아마 그런 생각으로 넣어 주셨을 거예요. 넣어 주셨는데 오히려 독이 됐다.
이게. 차라리 서 1, 2, 3, 4, 5 이렇게 써 주시지. 아무튼 뭐 그랬다. 자, 여기까지가 제 후기 리뷰입니다. 리뷰고요. 좀 열폭 아닌 열폭? 예. 가장 제가 엄청나게 친절하게 융화시켜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요. 아무튼 뭐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수정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건 제가 원래 제 교재 내보내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보여주자.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아래에 자 이렇게 수정을 했죠. 자, 요런 식으로 수정을 해도 된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 높이 단차가 있으면은 몇이라도 단차를 넣어 주시면 돼요. 얘는 몇이라도 단차를 넣어 주시면 되고,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쪽이 낮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온스파이퍼가 들어간 보통 보일러실이잖아요. 기존에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보일러가 있으니까 급수 배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요 부분 앞부분에 이렇게 따라 설정을 하고 여기다가 제가 벽돌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하나 넣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시공한 사람 없어요. 이것도 원래는 있으면 안 되지. 이렇게 시공한 사람이 없고 여기다가 일자로 그냥 쭉 들어갑니다, 여기. 그리고 이 밑에는 제가 어차피 지금 기포를 표현한 이상 그냥 다 기포로 그냥 확 해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여기도 그냥 기포를 그냥 넣어 줬어요. 네, 실제로 얘는 단열재를 넣어도 됩니다. 단열재를 넣어 가지고 어 열을 차단시켜 주는 역할로 딱 해 주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배관을 쫙 설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보호몰탈 치고요. 보호몰탈 위에다가 얘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여기에 "쌤 여기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둥이 있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콘크리트가 그렇게 강도가 약하지가 않아요. 엄청 강해요. 엄청 강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없다고 해서 뭐 집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가도 무방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설치를 어떻게 해요? 이 설치 가능하죠. 쉬워요, 이렇게.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 밑에 보일러 배관이 있는데요. 에이, 그걸 다 알지. 무식한 방법으로는 그냥 보일러 떼 보면 알아요. 그럼 보일러가 뜨거운 게 이렇게 슥슥슥 지나가는 게 손에 만져지거든요. 그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요즘은 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바닥에다가 타공을 안 해요, 얘는. 왜? 벽에다가 타공하지, 타공을 할 것 같으면. 밑에다가는 뭐 실리콘 쭉 치 놓고 그냥 끝나고, 그리고 우레탄 폼으로 고정시켜 주죠, 천장하고 바닥하고. 네, 다 우레탄 폼으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요즘 뭐 앙카? 뭐 칼블럭? 에이, 그냥 구멍 뻥 뚫어 가지고요. 예, 논플러그나 이 스크류라고 있는데 피스, 논플러그라고 하죠. 뭐 이거 줄여서 뭐 논프라 뭐 피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나사로 그냥 피스로 그냥 툭 박으면 끝이죠, 요즘은.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우레탄 폼을 써 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실리콘 처리를 쫙쫙쫙. 요즘 실리콘 좋은 거 얼마나 많아. 안 그래요? 뭐 픽솔이라든지 초강력이잖아요. 정말 강하거든요, 빨리 마르고.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못 견뎌 가지고 이거 여기 다 크랙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세상에 누가 여기 크랙이 가요? 크랙이 가도 잔 실금이 가지 이게 처질 일은 절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얘가 그냥 무근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무근이 아니고 밑에 이제, 설마 무근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까? 없을 겁니다. 자, 이 밑에 이제 저희가 배관을 설치하잖아요. 배관을 타설할 때 이 아래다가 와이어 메쉬를 쫙 깔아 버립니다. 와이어 메쉬를 쫙 깔고, 그리고 그 와이어 메쉬 위에다가 얘를 스크럽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몰탈 치거든요, 이렇게. 그럼 이 와이어 메쉬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인장력이 철근 콘크리트처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처짐 없어요. 처짐 없기 때문에,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밑에다 구들장을 싹 깔아 가지고 좋다 해 가지고 와이어메시 비싸니까 안 하고 그냥 그 위에다가 몰탈 칙칙칙 해 가지고 한 2-3년 지나면 금 가 가지고 펑펑펑 막 소리 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그래 가지고 옛날에 그런 데 이제 재시공 많이 해 주러 갔었어요.
뚫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밑에 아궁이가 있네. 헐 소리가 야 여기 아궁이도 그냥 두고 그냥 메꿨네 해 가지고 뭐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일단 이렇게 와이어메시를 다 깔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튼튼합니다. 튼튼하고 이건 뭐 이동식 이거 언제든지 뭐 철거해도 되는 거고 그냥 가살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부분도 마찬가지 제가 여기다가 60 올렸거든요. 900 몰탈 딱 맞춰서. 이 60이 뭘까요? 이게 시멘트 벽돌이에요, 시멘트 벽돌. 자 시멘트 벽돌 하나 딱 두어서 이제 거기에 기준 맞춰 가지고 쭉 넣어 주고 요거는 뭐 저희가 대리석이라든지 판때기 이렇게 딱 두어 버리면 되니까 뭐 목재로 두어도 되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두어 버린 거고 그래 쭉 들어간 겁니다. 제가 이 시험 기준 제가 이거 조건을 좀 현대적으로 바꾸겠다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꿨잖아요. 대충 바꾼 것 같지만 저도 나름 생각을 해서 바꾼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서. 안 그랬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뭐 닫힌 건물이라든지를 보면은 여기 뭐 40 정도 넣거든요, 기본 코멘트. 근데 되게 얇게 그냥 뚜룩 해 버리고 끝내 버리는데 그럼 시험 조건에 정말 취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렇게 두툼하게 넣은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제 기준으로 들어가신다면은 어려움 없이 되게 쉽게 풀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조건을 막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것하고 다르게 막 확 바꾼 것도 아니고요. 이렇다. 음. 제가 이번에는 이걸 풀이를 해 드리기보다는 딱 요 정도만 보여 드릴 거예요. 요 정도만 보여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똑같습니다. 틀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인면도 아까 그 저희 구독자분께서 "인면도가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잘못됐을 수도 있죠.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걸 그 저기 뭐 바로바로 그냥 즉석해서 여기 보여 드리다 보니까 자 일단 여기가 인면이잖아요. 자 인면 부분이 이것 때문에 한참 고민했어요, 학생분들하고. 저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학생분들이 얘기했을 때. 이게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이 100 정도 더 땡길 수 있거든? 100 정도 더 땡기면은 그러면 여기서 한 3,800 되고 4,000 나오는데 "그럼 쪼금 더 잘 보일 거다." 해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 뭐 얼마나 그러면 이걸 확 줄여야 된다는 건데 "이거 일자 아니야?" 이러니까 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다가 누군가가 이게 길었다고 해 가지고 길게 쭉 빼니까 "아 이제 기억났다." 이러시더라고요. 이거 긴 거 보니까 기억나요. 요것만큼만 이 방이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이러길래 '아 그럼 이거 한 10 자나 11 자방이겠다.'라고 해 가지고 제가 이거 쭉 줄여 보니까 '이게 맞다.' 하는데 정확한 게는 모르겠어요 저도. 음. 아무튼 이번 그 토요일 날 시험은 쉬웠으면 학생분들도 쉽게 그냥 바로 기억해 가지고 그냥 바로 딱 나와서 "쌤 이거예요." 하고 딱 알려줬을 건데 거의 대다수가 다 당황을 했어요. 거의 대다수 당황을 해 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험이 뭐 잘못된 게 아니라 제 잘못이죠. 제가 미리미리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미리미리 설명을 드렸으면은 뭐 시간 걸릴 필요도 없었어요 이거는. 솔직히 알고 있으면. 이 이건 내 책 내밀면 그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일단 공개했다. 이렇게 그냥 쪽쪽쪽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리고 자 그리고 이 지붕이 이제 어 하나씩 자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 하나 당겨 오고 그리고 가장 먼 쪽부터 당겨 올까요? 아이고. 음흠. 자 요 부분 하나 당겨 여기가 왼쪽이잖아요. 왼쪽. 왼쪽이니까 이렇게 하나 가지고 가서 만들어 주고 자 요 길이가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까지 하나 기준 잡아서 쭉 만들어 주고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벽체가 또 보이죠? 벽체가 보이고 이렇게. 어라? 얘 왜 위로 올라가 있냐?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위로 올라갔네? 이게 맞나? 1000. 얘는 또 왜 3000 이야? 야.
300. 아하. 이것도 학생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거다." 정규 수업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빠르게 설명드리고 빨리 진도 나가야 돼 가지고 '여기네. 잘못했네. 여기 맞아?' 자 이렇게 일단 뭐 이 도면대로라면 요 위치가 맞겠죠? 자 여기서 길이가 이렇게 쭉 내려왔고요. 자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내려가는 거죠 뭐. 쭉. 그리고 엑셀. 잠깐만. 바닥은 맞냐? 맞네. 어디야? 자 여기. 얘는 맞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이거 할 때 하도 이거를 이렇게 수정했다 A로 수정했다 B로 수정했다가 수정을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좀 틀어졌을 거예요. 자 얘도 보면은 이렇게 찍어서 보고 얘도 맞네요. 어. 자 그리고 마지막 요 위치까지 기준 잡아서 보여 드리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벽체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보이는 게 맞죠. 왜냐면 여기에서 요 벽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붕이 여기니까. 자 요렇게 당겨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뒷부분도 마찬가지 여기서 하나 둘 해 가지고 쭉 당겨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가 이제 더 짧아짐으로써 얘가 이렇게 더 길어 보이겠죠? 더 길어 보이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3,000 인지 3,300 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험을 직접 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알 수는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얘가 3,000 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3,000 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게 방이 하나일 수도 있고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테라스가 이렇게 길었다. 많이 흡사하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문이 더 자세하게 보이겠죠.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럼 문을 전체를 다 만들고 잘라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문 만드는 거는 어제 시험에 제가 보여 드렸으니까 똑같은 문이에요. 똑같은 문이니까 그렇게 똑같이 만들고 그냥 툭 잘라 버리면 되겠죠. 나머지는 해석이 끝났다. 자 요거는 벽돌 한 단. 벽돌 한 단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올타까지 다 포함해서 60에 190. 근데 여기서 70 대도 돼요. 왜냐면 벽돌 시멘트 벽돌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저희가 줄눈 매질 더 깊게 넣어가 더 높게 올려 가지고 레벨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벽돌이 무조건 60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줄눈까지 다 포함하는 거. 시멘트 벽돌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57 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70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80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단차가 있고 단차가 있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건지 어떤 학생 한 분은 여기가 높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높았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여기가 높았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어디가 될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이쪽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쪽이 낮을 수도 있고요. 이쪽이 낮을 수도 있어요. 세탁기를 여기다 뒀을 수도 있고 여기다 뒀을 수도 있거든요. 한쪽은 난방이고 한쪽은 비난방 이 온수 난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일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맞춰서 넣어 주면 된다.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뚫려 있으면 얘랑 얘를 여기 하나 넣고 요것도 이렇게 넣어서 이 중간을 이제 방수 넣고요. 여기에다가는 똑같이 온수 파이프를 넣어도 되고요. 학생 한 분은 여기다가 그냥 벽돌 쭈르륵 넣어 가지고 위에다가 탁 메꿨다고 하더라고요, 방통 쳐 가지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만약에 이쪽이 높다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는요. 어떻게 해도 아마 크게 감점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첫 시행이고 하니까 '나 떨어졌나 봐. 나 여기 기초 만들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크게 감점 요인은 있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험은 이 토일 시험 제출하신 분들은 아마도 시험을 완성하고 제출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다들 합격을 시켜 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벌써 또 40 분. 저 이거 한 20분 30분 정도에 그냥 끝내 버리려고 그냥 후기 정도로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이렇다.
제가 이 링크에는 요 수정본을 미리 넣어 놨거든요. 그 수정된 도면을 넣어 놓고, 그리고 수정된 그 모범 답안은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 저거는 킵해 가지고요. 나중에 제가 그 나오는 교재에 맞춰서 올려 드릴게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메일을 보내 주시든지 해 주면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의도치 않게 오늘 두 편을 찍었는데 벌써 새벽이네.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 수업 때문에 이만 쉬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대단히 감사하고요. 음 나중에라도 제가 여러분들 실무라든지 조금 더 필요한 내용이, 우선 기능사 기준을 딱 잡고 난 뒤에, 그리고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구독자분들이, 그러면 뭐 3D하고 뭐하고 이렇게 저도 체계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한 번에 그냥 훅 나가면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서 저도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요.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